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맞이해서 항상 그렇듯이 6월 14일 월요일부터 6월 18일 금요일까지 주간 경제지표 발표 일정, 그에 따른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6월 15일과 16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6월 17일 새벽에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좀 시장이 한 차례 정도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기보다는 별다른 좀 얘기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장이 한 번 정도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더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은 3,249포인트 정도, 여기서 3,00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안도랠리 펼쳐진다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하반기 증시에 대해 3,500포인트, 3,700포인트, 여기를 좀 일찍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버블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버블에 따른 좀 충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000포인트까지 하락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지만, 나중에 3,500포인트, 3,7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 지수 기준으로만 해도 2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기준으로는 막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안도랠리가 나온다면, 지금은 이제 안도랠리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3,50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일정 부분 수익 실현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 실현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조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좀 배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어쨌든 리스크가 있어야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도 더 큽니다.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못해요.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목요일날 하락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은 잃지 않을 수 있겠지만, 확인을 했는데 목요일날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제부터 안도랠리가 시작된다, 그럼 이미 목요일날부터 막 갭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싸서 매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살걸, 이런 후회만 하지 또 정작 매수를 실행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번 주에는 월화수 좀 배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심리적으로 지금 살펴보면은 다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관망을 하고 뒤늦게 사는 것보다는 미리 한번 들어갔다가 안 되면은 짧게 손절하는 거죠. 주식은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이번 주가 좀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급 쪽으로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목요일 금요일 또 매수 들어왔어요. 연기금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여기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토요일 방송을 통해서도 좀 성장주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참조하셔서, 시장은 1월 달부터 지금 6개월 동안 쉬었어요. 1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5개월이 신 거예요. 5개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잃을 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더 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뭐 향후에 뭐 금리 인상할 것이고 뭐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것이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게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이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만기일.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내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만기일과 관련해서도 좀 미리 하락을 했었고 목요일 날은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흔들릴 때 매수하자. 이게 좀 이번 주에는 좀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목요일, 금요일 뭐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뭐 또 새로운 종목들 제가 한 2종목 정도 발굴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코웨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코웨이. 코웨이 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어쩌면 집에 코웨이 제품들 하나씩은 렌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웅진 코웨이였는데 이제 코웨이로 바뀌었죠. 최근에 해외에서 K 렌탈이란 말이 유행해요. 뭐 K자 앞에 붙여서 코리아에 관련된 뭐 그런 이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K 렌탈이라는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태국, 인도네시아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서 코웨이 제품에 대한 렌탈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코웨이 해외 법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6.4%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의 매출액이 엄청났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해외 법인에 대한 매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해외 법인 매출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수급적으로 보면요. 4월 중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도 6만원대에서부터 85,000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6월 들어서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밀렸는데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지 저점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많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힌트를 얻어서 향후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가 짧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한다면 77,000원대 최근의 저점 라인 여기서 지금 수목금 3일 동안 양봉을 보였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양봉을 보였기 때문에 좀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기대감. 그렇다면 손절가를 77,000원 정도로 짧게 잡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끌고 간다면은 9만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증권사에서는 10만원까지 보는 증권사들도 많습니다. 뭐 그렇지만 욕심을 좀 줄여서 9만원 정도까지 목표가 본다면은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수급 잘 보셔야 돼요. 수급이 살아있고 차트가 사라고 알려주죠. 3거래일 연속 양봉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16,000원 정도 아래서 매수하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한번 좀 시세 이제 급등을 했던 기업입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저한테도 막 고맙다 이런 얘기들도 좀 가장 많이 들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몇 개월 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뭔가 좀 움직일 자리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들은 제가 이제 여기에 써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이제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손절가가 상당히 짧습니다. 최근에 저점 24,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선고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